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길은 거침없이 타올랐고 뜨거운 연기가 모든 숨결을 삼켜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가꾸던 농장은 새까만 재로 변했고 우리는 손쓸 틈도 없이 모든 걸 빼앗겨야 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캐셔입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강인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고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다음 사건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고향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캐셔, 큰일이야. 산불이 너무 심해. 너희 집도 위험해. 처음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불이 몇 번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소방관들이 금방 진압했고 피해도 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뉴스를 검색하자 이미 대형 산불이 마을 전체를 삼키고 있다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채의 가옥이 불길에 휩싸였고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머니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고 강한 체력과 건강한 몸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연기 흡입으로 쓰러질 정도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내내 뉴스 속보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뉴스 화면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이 점점 축 늘어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에 태웠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미하게 떠있던 눈도 점점 감겨갔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주변엔 짐을 싣고 급하게 떠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들어가는 냄새와 재가 가득했고 시야까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길을 막히지 않고 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병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긴급 환자예요. 제발 길 좀 비켜주세요. 다행히 몇몇 사람들이 사정을 알아차리고 차를 옆으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도로를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도 무시한 채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절망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복도까지 밀려 나와 있었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고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간호사에게 애타게 요청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이 꽉 차 있어요. 우선 대기하셔야 합니다. 대기?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데 대기를 하라고요?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건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위험해요. 산소 공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모든 산소 호흡기가 사용 중입니다. 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이 거대한 병원에서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우리 이웃집 한국인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게 인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캐셔, 지금 미국에서 치료받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요. 한국으로 가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곳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와줄 수 없었고 어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국할 준비를 하세요. 한국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한국에서는 당장 준비를 하겠다고요?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 선택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후에 한국행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표를 예약했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공항 직원들이 탑승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제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행히 의료진이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우리는 간신히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숨을 쉴 때마다 힘겨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십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비행이 끝나고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이미 한국 병원에서 보낸 구급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도 손 써줄 수 없던 어머니가 이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구급차에 탄 채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한국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확인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병원의 구급차가 어머니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한국 병원 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습니다. 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도 바로 치료받기 힘들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으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최우선으로 치료해야죠. 치료가 필요한 분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어머니를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CT 촬영과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조차 며칠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해 폐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고 그 염증이 호흡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료만 잘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와 폐 염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 후로 어머니의 치료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회복해 갔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점점 정상에 가까워졌고 처음엔 힘들어하던 호흡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캐셔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회복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폐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의료진들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하는 동안 한국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셨습니다.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환자가 안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캐셔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나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
저 역시 그 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고 병원에서는 수익성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환자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저는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치료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담당 의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준까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의료진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할 즈음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며 많은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비와 병원 운영이 최우선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저와 어머니의 생존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신 후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한국 병원 관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미국에서 실천해야 한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배운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신 후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삶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고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의료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환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담당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돈보다, 병원의 운영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가 철저히 산업화되어 있었고 환자는 숫자와 비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미국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기 위해 미국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진료 예약을 잡는 것조차 한 달 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검사와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조차 몇 주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료비 역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받은 치료비보다 미국에서 단순 검진을 받는 비용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이 정도 치료비는 부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제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당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치료비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한국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보다 더 숙련된 거야? 저는 하나하나 질문에 답하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변호사로서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어떤 법적 장벽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형 병원의 대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미국 병원은 응급 환자조차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가 급한 상황에서도 보험 처리 문제, 의료비 부담, 병원 수익성 문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연구하고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러 의료단체와 정부 기관을 접촉했지만 의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수익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보험사들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료협회 AMA, 공공보건단체, 변호사 모임 등을 찾아가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응급 환자가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왜 한국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지, 미국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공청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어머니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속하게 진료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환자들이 대기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마이너스 응급 치료 우선 시스템 도입, 마이너스 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균형 조정, 마이너스 정부 차원의 의료 비용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셔,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군요. 우리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어머니가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의료비와 치료 대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환자가 최우선이 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떠난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